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대우조선 해양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화그룹이 선정됐습니다. 매각 금액은 2조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 자금이 12조 원에 달해 헐값 매각 논란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먼저 김보미 기자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매각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수 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하되 입찰이 무산되면 인수 예정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인수 예정자로는 한화그룹이 선정됐습니다. 경영 및 재무 역량이 검증된 국내 대기업 계열에게 투자 의향을 타진하였으며 그 결과 한화그룹이 인수 의향을 표명하였습니다. 산업은행은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에 한화그룹이 자금을 투입하고 신주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대우조선 해양 지분을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거래가는 2조 원, 방식은 통매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해양의 지분 49.3%와 경영권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본 투자 유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2조 원의 자본 확충으로 향후 부족 자금에 대응하고 산업은행은 향후 대우조선 해양이 정상 여신으로 분류되고 주가가 매입가인 4만 원대로 올라서면 투입한 공적 자금 일정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한화그룹이 대우조선 해양을 최종 인수하게 될 경우 헐값 매각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 해양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11조 8천여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강 회장은 한화그룹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의미일 뿐 최종 인수자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경쟁 입찰을 통해 한화그룹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설령 한화그룹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감하게 R&D 투자라든지 아니면 경영 효율성을 할 수 있는 민간 주인 찾기를 통해서 그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내일부터 3주간 대우조선 해양 매각과 관련한 입찰 의향서를 받습니다. 강 회장은 올해 안에 최종 투자자를 선정해 본계약을 체결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업 결합과 방산 심사 등을 포함해 딜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한화그룹은 앞서 지난 2008년에도 한 차례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양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번 인수에 뛰어든 건데 기대되는 효과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가장 큰 인수 시너지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방산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그린 에너지와 그리고 조선업에서도 시너지가 적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대우조선 해양 인수는 2조 원가량으로 한화그룹에서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계열사의 면면을 보면 어떤 시너지를 노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방산 분야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각각 1조 원과 5천억 원,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와 한화에너지의 자회사 세 곳이 1,00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한화그룹 고위 관계자도 이 방산과 일반 조선, 친환경 에너지에서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산과 조선, 친환경 에너지 이 세 분야에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먼저 방산 분야 협력이라면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한화와 대우조선 모두 이 방산 분야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 먼저 대우조선 해양을 살펴볼 텐데요. 잠수함과 함정 건조 등에서 해양 방산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건조를 했고요. 역시 잠수함인 장보고함 등 잠수함 22척을 수주 및 건조를 했습니다. 이 호위함 등 우리 해군 내 주력 잠수함과 함정들을 건조를 해왔고요. 현재는 2,000톤급 중형 잠수함과 3,000톤급 대형 잠수함까지 동남아 등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방산 분야에서의 어떤 대우조선의 강점을 흡수할 수 있다. 한화그룹이 이제 자주포와 레이더 쪽에서 좀 강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상 쪽은 어떻습니까? 이 한화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 전투체계, CM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해군 함정에 사실상 100%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군 사업 현황을 보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해군 함정 엔진, 그리고 한화 시스템은 차기 호위함 전투체계, 해양 무인 체계, 소나 체계 등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군 함정은 일반 상선과 달리 이제 가스터빈 엔진으로 급가속이 가능한 특수 엔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제작을 하고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투 체계와 시스템 등을 제작을 해왔습니다. 소나 체계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중 음파 탐지, 이 잠수함 등에 탑재되는 것입니다. 한화 디펜스 같은 경우는 이 청상어나 해성,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등 해상 전투를 위한 발사대를 제작을 해왔습니다. 시너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우조선은 함 건조 그리고 한화는 함정의 두뇌나 엔진 무기 체계 서로의 영역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수에 성공을 한다면 한화는 육해공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이 방산 기업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해군 쪽 말고도 그 육군과 공군 쪽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 예. 많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육군에서는 이 현재 K방산 수출을 이끌고 있는 K9 자주포가 있고요. 예. 공군에는 전투기 엔진과 A사 레이더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의 발사대도 한화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대우조선 인수가 육해공 방산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한화는 이 기존 우주와 지상 방산에서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방산 시스템을 갖추고 유지보수, MRO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방산에 이어서 그린 에너지 쪽도 시너지가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그 한화그룹이 지난달에 김승현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을 시켰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방산과 그린 에너지 이 두 가지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그린 에너지는 이제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 액화 천연가스 LNG 분야에서 시너지를 특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화는 LNG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통영 에코파워가 발전하는 사업 구조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 대우조선은 LNG 해상 생산 기술과 LNG 운반선 건조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 생산과 운송 그리고 발전까지 밸류 체인이 구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매각 가격이 또 논란입니다. 물론 한화 쪽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달갑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2조 원대 매각가가 적정 아니야 이런 뭐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격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는 한화 측에서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과거 이제 한화가 2008년에 인수를 추진했었는데 당시의 가격이 6조 원 정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이 2조 원이니까 당연히 싼 가격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네. 예. 여기다 현재 이제 조선업이 호황을 뜻하는 빅사이클의 초입에 있다는 점 등이 꼽히는데 대우조선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수주 잔량도 2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조 원 가량이 됩니다. 네. 대우조선이 다만 최근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1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받고 올해 1, 2분기도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적자가 올해도 유력한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올해 또 협력사 노조의 도크 점거 사태에서 봤듯이 내부 조직을 다지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일 테고요. 이번 대우조선 매각은 어디까지나 조건부 매각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2조 원이 만약에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좀 싸다면 다른 인수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2조 원이란 가격은 결국 시장에서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정말 2조 원이 헐값이면 자연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쟁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정원우 기자였습니다.